안녕하세요. 소마 50일입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오늘 할 그 리뷰는 스포 리뷰가 될 겁니다. 아예 애초에 스포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라진 시간은 감독 각본의 정진영이고요. 배우로 유명하신 그분입니다. 출연하는 조진웅, 배수빈, 정혜균, 차수연, 이선빈 등이 주요 출연진입니다. 이 영화를 오늘 지금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뒤에 계신 분이 부쩍 싫어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 찜찜해 막 이러면서 나 이런 결말 너무 싫단 말이면서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짜증을 내시는 게 싫었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그 분명한 플롯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르물의 틀이라든가 단선적인 이야기 구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낯선 영화이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낯섦이 싫으신 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매우 불편한 영화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형적으로 평론가들은 호평을 보내고 그 다음에 관객들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의 영화예요. 매우 이상한 경우들 있죠. 모호하기 짝이 없는데 관객들도 극찬을 보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크리스토퍼 놀런의 꼬인 플롯이 돋보이는 인셉션 같은 영화들이라, 아니면 국내 영화 중에는 나홍진의 곡성 같은 영화들도 의미의 해석이 붙어야 되는 영화들입니다만, 각자 해석이 붙어야 되는 불친절한 영화들이지만 흥행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사라진 시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전자의 경우에 인셉션이나 나홍진의 곡성 같은 영화들은 일단 비주얼적인 만족감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주는, 그러니까 인셉션, 특히 이제 크리스토퍼 놀런의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주얼적인 시각적 쾌감이 매우 큰 영화죠. 그런 비슷한 면에서 나홍진의 그 영화들도 기괴한 이미지들이지만 곡성의 경우에도 분명히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알레고리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다음 충격적인 효과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라진 시간은 이 정진영 감독이 뭐 예산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비주얼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다고, 저는 좋아하는 영화라고, 뭐 영화는 취향이니까요. 저는 괜찮게 본 영화인 게 이제 각본적인 그 구성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영화를 이야기하려면 스포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로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대략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이 영화에는 그 주인공 박형구 역할의 조진웅이 타이틀 시퀀스, 이제 맨 앞에 크레딧이 나오는 장면에서 그 배회하는, 흑백으로 배회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 한 20여 분간은 그 전에 에피소드처럼 김수혁이 이제 배수빈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김수혁이라는 인물과 차수영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윤희영이라는 이 두 부부가 교사 커플이에요. 이 김수혁은 교사고 그다음에 윤희영은 이제 아내인데, 그 약간 외진 그 시골 마을에 그냥 농촌 가정에 좀 약간 낡은 건물에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일종의 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 둘이 이제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윤희영이라고 하는 차수연이 연기하는 인물이 밤이 되면 다른 그 신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첫 장면에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되게 따뜻하게 이들은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김수혁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자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몸으로 빙의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인격들도 역시 등장을 합니다. 밤마다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 모습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동네 사람들의 일종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그 밤이 되면 병이 있는 윤희영이, 차수현이 연기하죠. 윤희영이 다락방에 가두도록 하죠. 그리고 그 열쇠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정혜균 역을 하고 있는 정혜균 배우가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정혜균 역을 하는 정혜균 배우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사고에 의해서 이 둘이 사망하는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제 박형구가 등장을 합니다. 조진웅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조진웅의 일상이 보여져요. 조진웅은 이제 이 문제가 뭐 단서 여러 가지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가족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족과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의 부인과 아이가 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퀀스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연히 이제 주차 사고를 내면서 자신의 이제 전화번호를 끼워 넣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를 하러 간 마을에 이 수사를 간 박형구가 조진웅 연기입니다. 이 박형구가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요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술을 만취하게 되는데요. 만취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시간의 변화, 사라진 시간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자기가 경찰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깨어나자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우고 이제 그를 기상시키는 전화도 선생님 학교 안 나오시나요라는 이제 교장 선생님의 전화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경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사는 사실에 납득할 수가 없죠. 박형구는 이제 자신의 기억을 따라서 그 전에 마을도 쫓아가고 그 자기가 수사하고 있었던 정혜균과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기가 갔던 기억 속에 있었던 집 속엔 딴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박형구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집에서 뭐 역시 술을 먹으면서 그 자신을 만취하게 만들었던 담금술 그 술을 마시면서 다시 자신의 기억 원래의 기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영화를 보여지는 이미지의 구성대로 따라가면 영화가 미로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박형구의 내적 기억의 미로가 형상화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아예 지금 스포임을 전제로 깔고 마구 말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어디까지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제 해석에 불과합니다. 뭐 제가 각본 쓴 사람도 아니고 이해가 뭐 완벽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영화를 단 한 번 보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박형구가 첫 장면에서 흑백 시퀀스로 시작한 장면에 이제 배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은 맨 마지막 장면과 같이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처음에 나오는 박형구가 등장하지 않은 20여 분간에 등장하는 배수빈과 차수연이 연기하는 김수혁과 윤희영 부부는 사실은 박형구가 자신의 몹쓸 질병, 밤이 되면은 기억이 다른 사람으로 인격을 변화되는 그런들 때문에 스스로를 감금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고 그 속에서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던 그의 형상화된 부부의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배수빈과 차수연 연기하는 그 두 부부는 박형구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당수는 기억이 바뀌어져 있거나 이런 기억들의 편린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 각본적으로 뛰어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던져졌던 대사들 자체가 수미상관을 이루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령 영화의 전반부에 김수혁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만나는 아이, 이 정혜균의 아들인데요. 이 정혜균의 아들이 이 사물함을 뒤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사물함 뒤지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수혁은 이제 뭐 그걸 인정해주고 이제 씩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자신의 기억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던 박형구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초등학교 선생님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의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는 전에 말씀드렸듯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물함의 기억들, 사물함 속에 있는 물건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일종의 박형구에게 숨겨진 기억들과의 알레고리를 갖습니다. 영화는 박형구에게 이미 박형구로 변했던 조진웅이 그 소리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김수혁이었을 때도 배수빈이 연기했던 김수혁이었을 때도 사실은 박형구였던 거죠. 그는 단지 자신의 기억의 조작에 의해서 이 배수빈이 연기하는 김수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 장면에 20분간의 앞에 나왔던 장면들은 별개의 이야기, 즉 3자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형구의 관점에서 되는 기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 조작된 기억과
자신의 실제 기억들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가 전체로 보자면 이 영화를 볼 때는 영화는 이제 결과적으로 물론 그 혼돈의 미로가 이 영화의 장점입니다. 영화가 재미가 있는 것은 그런 결과를 그런 이해가 뒤에 나와서 툭툭 던져지기 때문에 그런 조작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김수혁이 연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배수빈이 연기하고 있는 김수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파트 역시도 박형구의 처절한 외로움과 정신분열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록들은 그 기억들 속에서 뜨개질을 하는 장면들, 즉 윤희 영이 뜨개질을 하는 장면에서 선생님을 만나는 초이라고 하는 이선빈이 연기하는 인물들과의 대사는 뒷장면에서 다시 초이를 수안보 온천에서 만난 박형구가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맨 후반부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같이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거든요. 칭찬을 하고 그 초이는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초이가 그 집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은 이상하죠. 그 둘이 그런 무슨 연인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초이라고 하는 인물의 기억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것이 역시 박형구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화에서 또 보여주는 노골적인 힌트가 또 있습니다. 뭐 약간 우스꽝스럽습니다만 박형구는 정혜균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합니다. 부인의 이름은 전지현이고 자식의 이름은 박지성과 박주영이다. 너무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전지현은 다 아실 것 같고요. 박지성 축구선수 박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구선수 박주영이죠. 그러니까 자식의 둘의 이름이 지성과 주성이라는 것은 그의 알고 있는 기억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그 스스로도 그런 기억들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에서 본인도 흠칫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기억들에 대한 조작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흩어져 있는 정신분열의 상황들을 의인화된 인물도 다양한 캐릭터들로 등장하고 있고 그들의 대화와 이야기들이 흩어져서 나중에 조합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그 평점을 썼던 모 평론가의 참 좋다라는 말은 영화의 전반부에서 배수빈이 맑은 그 시골의 마을의 학교를 바라보면서 참 좋다는 말을 했고요. 뒤에 후반부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찝찝함을 느끼는 것은 그런 퍼즐적인 측면들이 그렇게 툭툭 던져지고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뭐 일부 관객분들께서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비주얼적인 화려함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충북 음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는 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그 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정신과 의사가 우연히 던지는 말, 자신의 욕망에 기억에 일종의 뭐라고 할까 편린 이쪽에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꿈과 기억이 혼돈되어 있는 그 분열증 환자인 박형구가 꿈과 기억이 섞여져서 혼돈되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영화의 각본 범위 내에서 그것들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영화적 경험을 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에서의 갈등들, 내면 속에서의 고통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박형구는 초이가 나는 밤에 몹쓸병을 앓고 있다는 말에 나는 잘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건 결국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고통,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납득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이제 자기가 혼돈스러웠던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서는 흑백의 거리를 걷던 이 박형구가 마지막 장면에선 현실의 칼라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한편으로는 매우 슬픈 영화입니다. 자신이 분열증 환자임을 이해하고 있는 이 남자는 사실 어떤 길을 향해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더 상태가 나아질 거라든가 어떤 희망이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적 혼돈과 미로를 형상화해서 영화적으로 구성했다는 측면에서 이 사라지는 시간은 흥미로운 영화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뭐 거듭되면서 점점 더 나아질 것 같고요. 정진영 감독의 영화는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 또 기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그의 이제 각본작이기도 하니까요. 좀 더 다음 작품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사라진 시간에 대한 스포일러 리뷰입니다. 마구 스포일러를 던졌고요. 뭐 해석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몫이니까요. 별로 논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해석에 불과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소마50일이었습니다.